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도 주린이들을 위해서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우리 2강에서 같이 주식 기초 용어들에 대해 한번 배워보았죠. 이제 우리 기초적인 용어를 알았으니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우리 키움증권이라면 영웅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차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 차트 안에서도 캔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해석해 볼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캔들을 배우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할 거냐, 기업 가치 분석으로 주식을 사고 팔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할 때 애초에 기업 가치 분석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죠. 이게 사실상 주식이라는 본질에 가까운 투자예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국내에서는 박영옥이라는 대투자자들이 기업을 보고 저평가된 실적 대비 주가가 싼 기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2차 전지, 로봇 같은 커가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기업 가치 분석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주식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 또는 뉴스를 가지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원래는 기업 가치 분석이 계속 옛날에는 쭉 이렇게 본질인 가치로 이제 각광을 받다가 옛날부터 갑자기 기술적 분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 와서 오히려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 가치 분석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보는 매매 형태다. 자, 우리 앞으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투자를 같이 공통용어로 우리는 트레이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앞으로 기술적 분석,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걸 우리는 트레이딩한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자, 트레이딩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유한 종목에 얼마 동안 우리가 계속 가져가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캘핑. 스캘핑은 뭐냐면 초단위, 분단위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매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데이 트레이딩. 데이, 하루 안에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매매 전략이고요.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이 스캘핑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를 하는 거겠죠. 스캘핑은 완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매수를 넣고 바로 파는 전략이고,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정도는, 하루 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는 데이보다는 조금 길죠. 하지만 그래도 짧다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루 또는 며칠까지 보유한다.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들고 간다. 또는 2, 3일 정도까지 보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대응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마지막, 스윙 트레이딩은 뭐냐면 조금 스윙, 우리 야구 방망이를 스윙한다. 골프 채를 스윙한다고 하죠. 스윙은 우리가 한번 크게 휘두른다는 거죠. 짧으면 주 단위, 그러니까 하루 며칠이 아니라 한번 샀으면 좀 앞에 애들보다 좀 굵직하게 한번
길게, 약간은 길게 들고 간다 해서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짧으면 주 단위, 1주, 2주 이런 식으로 들고 갈 수 있고, 길면 월 단위로 보유하면서 대응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이때 스윙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달라요. 기준이, 부르는 기준이. 뭐 주 단위로 들고 간다. 일주일 들고 가면 스윙이다. 2주일 들고 가면 스윙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달을 들고 가도 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이제 스스로 주식을 경험하면서 각자 기준대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기업의 가치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커가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이 안에 기업이 큰다고 볼 수가 없죠. 적어도 년 단위로 들어가야 되겠죠. 1년, 2년, 길면 10년까지도, 아니면 평생 보유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고, 스윙은 이런 식으로 주 단위, 월 단위로 조금은 빠르게, 가치 투자보다는 빠르게 조금 대응을 한다. 대신에 스윙은 우리가 뉴스가 좋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길게 조금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왜 배웠냐, 우리가 앞에서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해서 왜 배웠냐, 모든 트레이딩, 즉 모든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은 차트와 호가창, 뉴스를 참고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이 차트 중에서도 캔들을 배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차트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차트 프로그램을 켜보겠습니다. 자, 영웅문 주식 프로그램을 킨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오늘 차트 분석을 들어갈 거니까 차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맨 위칸 줄에서 차트를 누르고 우리는 키움 종합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화면은 이렇게 깨끗한 차트 모양이 나올 겁니다.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기업으로 한번 해봅시다. 현대차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에 막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걸 보고 다 개념을 알죠. 근데 이제 주식 초보 강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부를 해봅시다. 이런 모양들 있죠, 여러분들. 빨강색, 파랑색 이런 막대기 모양. 이 막대기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캔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모습, 이 막대기들 있죠? 요런 이 막대기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캔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캔들. 근데 이 막대기 색깔들이 다 달라요. 빨간색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오늘 가격이 떨어졌냐 올라갔냐에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가격이, 오늘 이 현대차라는 주식 가격이 어제보다 올랐다. 그러면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가 됩니다. 파란색 막대기는 어제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파란색 막대기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빨간색 막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양봉이다. 파란색 막대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음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막대기를 총칭 양봉 캔들, 파란색 막대기는 음봉 캔들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막대기, 캔들, 이제는 캔들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캔들. 근데 이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밑둥 부분 있죠? 요 밑둥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늘 아침에 이 밑에 가격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 여기에 끝이 나는 겁니다.
끝날 때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작 가격을 용어가 뭐냐면 시초가. 초기에 시작한다 해서 시초가라고 하고 또는 줄여서 시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끝. 장 마감이 우리 3시 30분이라 했죠? 오후 3시 30분에 끝났어요, 시장이. 그럼 시장 끝난 가격을 우리는 뭘까요? 시초가가 아니라 종가. 마칠 종자 써서 종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시가, 여기는 종가. 이렇게 해서 캔들이 하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작이 여기서 했어요. 근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서 마침을 했습니다. 그럼 캔들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갔다가 밀려서 끝났죠. 그러면 종가는 여기죠. 종가는 여기. 마쳤다. 종가. 근데 우리가 이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워지는 캔들이 아니라 꼬리 달린 캔들처럼 이렇게 쭉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캔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캔들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침에 주식 시세가 이렇게 올랐다가 고점은 여기를 찍어요. 최고점을 여기 찍었다. 근데 마감은 어디서 했냐? 마감은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이런 하루의 움직임이 이런 캔들로 나타내지는. 그럼 우리 시초가가 여기죠? 여기가 우리 방금 시초가라고 했죠. 시작 가격. 근데 여기가 우리 마치는 가격, 종가라고 했죠. 자,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많이 올라서 끝났다. 그러면 뭐다? 빨강색으로 상승했으니 빨강색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캔들을 해석해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주식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가격이. 여기서 주식이 시작을 했다가 아침에는 이렇게 올랐어요. 최고점까지 시세가. 근데 갑자기 매도가 나오면서 시세가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종가가 됐죠. 캔들이 종가. 그러면 결국 뭡니까?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가 낮아져서 끝났잖아요. 싸게. 그러면 색깔이 뭐가 되죠, 여러분들? 파란색 캔들이 되는. 파란색 캔들. 이걸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음봉들이다. 다시 시초가보다 정리하면 종가가 상승해서 높게 끝나면 우리는 빨간색 양봉 캔들이다. 오늘 올랐구나. 음봉 캔들은 아침의 시작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낮게 떨어져서 하는 음봉 캔들이다. 오늘 주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캔들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 캔들 아무거나. 자, 요걸 한번 따와 볼까요? 중간에 거. 중간에 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시초가가 어디죠? 시초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럼 종가는 어디입니까? 종가는 여기입니다. 왜? 빨간색 캔들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납니다. 그 양봉 캔들이죠. 그럼 시초가가 밑에 있고 종가가 끝에 있다. 그럼 밑에 여기 아래쪽에 하나의 꼬리가 있고 조그만 거 위에도 이렇게 꼬리가 있죠. 그럼 한번 여기다 따와 볼게요. 저 모양을 이렇게 아래쪽에 조그만 삐죽 위에 삐죽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하루의 움직임이 어땠을까? 아침에 시작을 여기서 하겠죠. 주가의 시작.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분명히 밑으로도 살짝 내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꼬리가 달려있으니.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겠죠. 그리고 고점을 여기까지는 찍었을 거예요. 주가가.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어디? 항상 마무리는 종가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크다. 그러면 우리는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요 캔들 한번 따볼까요? 요 캔들, 요 중간에 파란색 음봉 캔들. 자, 이 캔들을 보면 이 캔들은 시가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시가는 이번에는 위에예요. 왜? 음봉이기 때문에. 낮게 떨어져서 종가가 위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저가는 종가가 된다. 자,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렸고 여기는 위에 꼬다리가 이렇게 있죠. 이걸 한번 따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아침에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이 정도는 가져야겠죠. 꼬리가 있으니까. 내려왔다가 이제는 요 아래쪽 저점까지 찍고 종가는 어디서? 이렇게 마감을 한다. 이 캔들은 뭐다? 음봉 캔들이다. 왜 음봉 캔들이냐?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보다 마칠 때 떨어진 가격이 낮게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시초가와 종가 그리고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또 개념이 한 개 더 있는데 이 꼬리,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위에 꼬리 있죠? 이 위에 꼬리가 최고점입니다. 고가라고 합니다. 고가. 오늘 최고점을 찍은 가격을 고가. 여기 그럼 아래쪽 이건 뭘까요? 그러면 저가, 최저점이다. 이렇게 해서 저가로 불립니다. 그럼 여기 캔들을 마우스로 한번 갖다 대보시죠. 그럼 여기 현대차 시가가 112,000원, 여기가 112,000원이겠죠? 종가가 108,500원, 여기가 108,500원이겠죠? 자, 밑에 고가가 있죠. 고가는 어디? 요 꼬리의 가장 윗부분 113,000원이 고가가 되고, 밑에 저가는 아래 꼬리 가장 밑부분, 밑단 저가를 105,000원이 한다. 자, 우리 앞으로 제가 꼬리 이렇게 하는데 위에 이렇게 꼬다리 일직선으로 올라와 있는 거 우리는 위에 있다 해서 윗꼬리라고 부를 거고요. 아래에 있는 꼬리를 우리는 앞으로 아래꼬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 부분을 아래꼬리, 이 부분을 윗꼬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캔들 앞에서 배웠고, 캔들에서도 시가, 시작하는 가격, 그 다음에 종가, 끝나는 가격, 그리고 여기는 시가가 여기, 종가가 여기. 여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고점이니까 고가, 여기는 저점이니까 저가가 된다. 그리고 양봉과 음봉의 색깔 구분은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높게 끝났으면 우리는 양봉 캔들 빨강색으로 되는 거고,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오후에 끝나는 가격보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음봉 캔들이라고 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이 캔들을 보면서 이제 캔들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양봉인데, 빨간색 양봉인데 길다란 걸 우리는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음봉인데 긴 음봉을 장대 음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꼬리가 위쪽으로 달린 걸 우리는 윗꼬리, 윗꼬리도 양봉이 있고요. 윗꼬리 양봉, 얘는 윗꼬리 음봉이 되겠죠. 자, 밑에 달린 건 뭡니까? 아래꼬리가 달렸다. 아래꼬리 양봉 캔들, 아래꼬리 음봉 캔들이다. 자, 그럼 여기 이 캔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십자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
이런 모양을 우리는 십자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십자 도지형 캔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시작을 여기서 했죠. 근데 종가가 아주 그냥 살짝 높게 끝났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시가와 종가의 변함이 크게 없죠. 그럼 아침에 이 캔들을 해석하면 아침에 이렇게 시세가 시작합니다. 밑으로 쭉 가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자, 위로 쭉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다시 시작 가격 비스무리한 대로 내려와요. 그럼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캔들을 보고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수 있냐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팽팽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자, 양봉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봉, 아침에 시작을 해서 오후에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올려버렸죠. 그러면 산 사람들,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매도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높게 올라서 끝났으니까 대부분이 다 샀겠다는 말이죠, 이게. 매수세가 엄청 강했구나. 장대 양봉 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된 거는, 오늘 매수세가 압도를 했구나. 파는 사람보다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얘는 꼬리도 달리지 않고 그냥 압도적으로 마감을 했구나. 깔끔하게. 그럼 얘는 종가가 고가가 되는 셈이죠. 시가가 저가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장대연봉 그건 뭡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얘는 내려가기만 했다. 주구장창. 그럼 뭡니까?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이 종목 매도량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장대 양봉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이 위쪽으로 같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캔들은 우리가 완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매수세와 매도세를 구별해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윗꼬리는 뭡니까? 윗꼬리는 아침에 시작한 가격, 그리고 시장 중에 완전 고점까지 이 장대 양봉까지처럼 올라갔다가 결국에 막판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밀린 모습이다. 그래도 이 윗꼬리 양봉 캔들은 괜찮은 게 뭐냐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윗꼬리로 매도세로 조금 밀렸지만 끝에는 힘있게 마감을 했다. 근데 윗꼬리 음봉은 시작을 여기서 했죠.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장중에는 잘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밀렸어요. 음봉까지. 시작 가격보다 더 밑에까지 밀렸죠. 그럼 얘도 매도세가 굉장히 압력이 컸구나. 부정적인 캔들이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아래 꼬리는 뭡니까? 아래 꼬리는 얘는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아래 꼬리 저가를 찍고 매수세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넘겨버린 거죠. 그럼 얘는 윗꼬리 음봉이 부정적이었다면 얘는 완전 반대죠. 긍정적인 아래 꼬리 양봉이 된다. 윗꼬리 음봉, 아래 꼬리 음봉을 봅시다. 아래 꼬리 음봉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내내 이렇게 밀리다가 장대 음봉처럼 밀리다가 결국 겨우겨우 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란 걸 했다. 자, 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래 꼬리는. 왜냐면 막판에 그래도 사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윗꼬리 음봉은 왜 안 좋냐면 막판에 다 팔아 제꼈기 때문에 끝까지 밀렸죠. 그럼 다음 날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캔들을 해석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 했죠. 이 십자 도지형 캔들,
십자 도지형 캔들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균형이 팽팽했다. 아침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이 얘네들처럼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이 아주 팽팽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 도지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 도지형 캔들은 굉장히 그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 도지 캔들이 나오고 상승으로 갑자기 방향을 돌린다면 앞으로 이제 이 십자 도지형 캔들이 하락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만약에 십자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이제부터 하락을 시작한다면 이 십자 도지형 캔들은 최고점에 신호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저는 막 너무 잡다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할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앞으로 그런 캔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실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자,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 볼게요. 현대차로 돌아왔을 때 우리 여기 아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우리 뭡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구나. 그럼 앞으로도 뭔가 사주는 사람들이 관성으로 인해서 많이 따라 붙을 테니까 주가가 방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주가가 조금 바닥 많이 내려온 위치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날 그 다음도 우리가 매수력이 같이 붙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알죠. 군중심리가 여러분들 누군가가 계속 사주면 나도 따라 붙어볼까?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날 관성적으로 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음봉 캔들 한번 보죠. 자, 주가가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면 급속도로 장대 음봉, 길이가 길어진 음봉으로 떨어지면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많이 동반이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나도 손절해야지, 나도 팔아야지, 못 버티겠다 이런 심리가 커지면서 급속도로 매도세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캔들을 기초적으로 배우지만 캔들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 캔들만 가지고 내가 장대 양봉 나왔네? 사야지. 수익 본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차근차근 다음 강의에서 배우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뉴스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접목시킨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초적으로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무조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100% 얘만 믿고 가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우리 아까 전에 윗꼬리라는 게 나왔죠. 윗꼬리라는 건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그럼 지금 이제는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밑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캔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저점과 고점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해되셨나요? 오늘 강의는 조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캔들을 하나 던져놓고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의미를 같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캔들은 뭐다? 이 캔들은 뭐다? 이런 식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은 지금
매수세가 강하구나, 매도세가 강하구나, 아니면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팽팽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나중에 매매에 진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연결 지어서 또 다른 개념으로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